관세음보살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근본불교, 세계불교, 첨단불교를 그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불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꼭 구독해 주시면 좋겠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부처님 법을 펴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의 한자성어는 사성질생, 성질을 죽여야 산다입니다. 자기 성질을 죽여야 살 수 있습니다.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금일 본문의 주제는 고부 갈등, 한 남자가 죽을 지경이다. 예, 부제로 고부 갈등 이렇게 해결하라입니다. 먼저 재미난 얘기 두 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등장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를 잘 살펴보시고, 특히 아들이자 남편인 한 사람의 역할에 대해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7살 먹은 꼬마 신랑과 15살 된 다 큰 색시가 홀어머니랑 살고 있었습니다. 홀어머니는 꼬마 신랑인 자기 아들을 여전히 품 안의 자식처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큰 색시는 입지가 너무나 부족하여 마음이 늘 불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철딱선이 없는 꼬마 신랑은 늘 자기 부인인 색시에게 이리저리 보채면서 괴롭혔습니다. 가까운 길을 가는데도 업어달라 하고 걸핏하면 자기 어머니를 덜먹거렸습니다. 그러면서 부엌에 들어와서는 차리고 있는 밥상의 반찬을 손도 씻지 않고 집어서는 입에 갖다 대기 일쑤였습니다. 또한 매 끼니마다 누룽지 타령이라 색시는 꼬마 신랑의 하는 짓이 못마땅하였습니다. 어느 날 또 색시는 신랑 때문에 잔뜩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이웃 동네로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색시는 시어머니가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귀해를 엿보고 있다가 꼬마 신랑을 번쩍 들어 헛간 지붕 위에 올려버렸습니다. 옛날 시골 헛간은 고개를 숙이고 출입해야 할 정도로 처마가 낮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무슨 일이 시어머니가 이웃 마을로 볼일 차 가면서 빠뜨린 게 있었는지 급히 돌아왔던 것입니다. 헛간 지붕 위에 있는 아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얘야, 지붕에는 왜 올라갔느냐? 순간 색시는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신랑이 한마디 잘못하면 쫓겨날 위급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 위급한 순간에 지붕 위 신랑은 어머니의 말은 못 들은 채 하면서 말했습니다. 색시야, 색시야, 이쪽 큰 박을 딸까 저쪽 작은 박을 딸까? 색시는 크게 안도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기왕이면 큰 것을 따주세요. 색시는 그날 이후로 신랑을 꼬마로 보지 않고 어엿한 자기 남편으로 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신랑이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두 여자 사이의 교묘한 심리 상태를 지혜롭게 잘 간파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시골 어느 집안에 사이가 말할 수 없이 나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앙숙이었던지 둘 중 하나가 집을 나가거나 죽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될 지경이었습니다. 중간에 보다 못한 남편이 하루는 조용히 부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당신과 어머니 중 한 명이 죽긴 죽어야 해결이 날 듯하오. 아무래도 젊은 당신보다는 살 만큼 사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편이 나을 것 같아서 내가 잘 아는 어떤 스님에게 비법을 알아와서 이 비법대로 하면 어머님이 빨리 돌아가실 것이오. 그러니 오늘부터 100일 기도하는 셈 치고 내 말을 잘 들으시오. 매일 삶은 계란 하나를 어머니께 갖다 드리도록 하시오. 갖다 드릴 때 이것 먹고 얼른 죽으세요 하는 마음을 품으면 절대로 돌아가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마음으로부터 정성을 다하여 어머니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관세음보살 하고 속으로 빌면 100일째 되는 날 반드시 어머니가 죽게 되는 효험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눈에 가시처럼 지긋지긋한 시어머니였는데 남편이 자기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비법을 배워와서 알려주었으니 부인은 속으로 신이 나고 살맛이 났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날부터 정해진 시간에 꼬박꼬박 삶은 계란을 갖다 드리면서 행여나 효험이 없어질세라 남편이 시킨 대로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어머니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관세음보살. 그러기를 수십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만히 보니 그렇게 포독하고 밉상스럽던 며느리가 상냥하고 극진해졌는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진심에서 우러나는 것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계란 봉양 정성을 드리기 99일째 되는 날 부인은 남편 앞에서 갑자기 통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울부짖던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어머니 참으로 인자하고 자상한 분이었는데 제가 못돼 먹어서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나쁜 비법까지 써서 내일이면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생겼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제가 죽일 년이니 다시 스님한테 가서 살아나는 비법을 알아오세요. 제발요. 그날 이후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의 말과 행동에 오해함이 없이 믿음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야기들이 재미있었나요? 재미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대로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두 이야기가 모두 여러 가지 분위기나 환경이 현대와는 좀 맞지 않습니다만 잘 들여다보면 던져주는 교훈이 참혹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생각했을 때 고부 간의 갈등이나 불협화음의 그 해결 열쇠는 아들이자 남편인 한 남자에게 있다고 봅니다. 두 여자 사이에 낀 남자의 현명함,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요즘은 거의 대부분 결혼하면 분가, 독립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고부 간의 갈등이 예전보다는 훨씬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고부 갈등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제가 간간히 가족 간의 여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를 두고 혹자는 스님은 세속 생활도 모르면서 어찌 그런 것을 그리 잘 아느냐고 묻습니다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보다 멀찌감치 떨어져 관전평을 하는 해설가가 훨씬 더 잘 아는 수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 나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부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면 첫째, 중간에 끼인 남자의 현명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새 가정을 꾸리게 된 남자는 모체의 가정으로부터 독립하였으므로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여 부부 중심으로 새로운 살림살이를 꾸려가야 합니다. 둘째, 시어머니가 많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새도 크면 날아가듯이 20살 이상 성인인 자식이 결혼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아들에 대한 애착은 끊어야 합니다. 아들에 대한 애착이 곧 고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는 내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준 분이니 집착할 만도 하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감사와 죄송함을 같이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시어머니께 하는 태도를 내 아이가 항상 보고 있다는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부 간의 갈등이 없다면 당사자들은 성인군자입니다.
소유욕과 경계선을 적당히 컨트롤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가 확고하면 고부간의 갈등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끼인 남자가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면에서 저 위의 두 이야기는 새겨볼 만합니다. 이상 오늘은 고부간의 갈등 및 해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매 채널 유튜브 BOD를 추천해 드립니다. 한글로 BOD 치면 됩니다. 방문하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광고도 적당히 봐주시면 불교대학 운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법당 1년 가족 소원 성취 연등불사 현재 접수받고 있습니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물은 긴 네모 접시, 무일선언 도자기 공방 보현전에서 빚어낸 도자기입니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연꽃 그림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무일우학 슬법대전 1권 이걸 같이 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카톡에 들어가셔서 한국불교대학 검색창에 치시면 바로 카카오 채널로 연결이 돼서 추원장에 바로 기입하시면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잘 모르시면 바로 뒷화면 전화번호를 보시고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